안녕하세요. 봉봉TV 김봉현입니다. 여기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낙심하고 있는 사내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내를 볼 수조차 없다는 사실에 시리에 빠져 집으로 돌아가던 그는 집에서 누드 그림 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는 한눈에 이 그림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은 남자의 그림임을 익숙하게 알 수 있었고, 그보다 더 익숙하게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림 속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슬픔과 질투와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미친 듯이 절규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옆에 있던 그림 주걱으로 그 그림을 뭉개버리고 완전히 부셔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는 순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봤네. 진짜 예술작품 말일세. 나는 감히 손댈 수조차 없었네. 겁이 났어. 정말 대단한, 정말 굉장한 그림이었네. 경외 심마저 느껴질 정도였어. 하마터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를 뻔했네. 나는 그림을 좀 더 잘 보려고 몸을 옮겼어. 그때 뭔가 발에 걸려서 보니 내 발에 떨어뜨린 그림 주걱이었네. 소름이 쫙 끼치더군. 이 남자의 이름은 더크 스트로브. 지난 1편에서 가정과 현실을 버리고 홀로 그림 그리러 떠난 천재 화가 스트링랜드의 그림을 예전부터 극찬해오던 사람입니다. 더크도 또한 스스로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림을 좋아하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있는 화가이면서 동시에 예술작품을 눈여겨볼 줄 아는 감각은 탁월한 예술가였습니다. 스트링랜드는 더크의 그림을 대놓고 무시하곤 했습니다. 더크는 스트링랜드의 천재성을 알아봤고 늘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는 그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링랜드가 병에 걸려 혼자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더크는 그를 집으로 옮겨서 데려와 간호하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블란치는 평소 자신의 남편을 무시하는 그를 극도로 싫어했고, 그럼에도 도와주려고 하는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 사람 싫어요. 난 그 사람 절대로 내 집에 들어놓지 않겠어요. 절대로. 제발 날 좀 그냥 놔둬요. 당신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스트링랜드만은 데려오지 마세요. 그 사람은 무서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한테는 무서운 데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칠 것 같아요. 전 알아요. 느낌이 그래요. 그 사람을 데려오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이제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의 빛이 떠올랐다. 이렇듯 더크의 아내 블란치는 더크의 권유를 강렬하게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스트링랜드가 자신의 삶의 앞에 나타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것 같은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것이라기보다 직감적이고 육감적인 무언가가 그녀에게 드리워진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내면 속에 감추어둔 욕망, 잘 억눌러서 현실의 삶과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가느라 숨겨져 있었던 욕망이 터져나와 자신의 온 삶을 휘감아 버릴까봐, 집어삼켜 버릴까봐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작가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나는 블란치가 스트링랜드를 격렬하게 싫어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기야, 나 같은 사람이 그 불가해하게 얽히고 설킨 성의 문제를 어찌 풀 수 있으랴. 하여간 더크의 열정은 그녀의 그런 본성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는지 모른다. 그녀가 스트링랜드를 싫어했던 것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블란치는 무자비한 정욕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스트링랜드를 미워하는 감정은 아마 여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강렬하게 원했다. 지금까지의 생활이 죄다 허망하게만 여겨졌다. 지금까지 그녀는 다정하면서도 성마르고 생각이 깊으면서도 분별이 없던 복잡한 여자였지만 이제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 바커스 신의 무녀가 되어버린 것이다.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렸다. 옆에서 병간호를 하던 블란치는 결국 스트링랜드에게 빠져버립니다. 후에 스트링랜드가 병에서 회복하자 그녀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더크는 그런 그녀를 붙잡고 사랑을 운운하며 자신이 그녀를 도와줬던 사실까지 언급하면서 애원하고 또 애원하면서 질질 끌어보지만 그녀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보, 저는 이분을 따라가겠어요. 당신과는 이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다 당신 잘못이에요. 당신이 저를 데려오자고 우기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더크는 자신의 아내가 더럽고 불편한 곳에서 지내게 할 수 없다며 두 사람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 후에도 그는 그녀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녀 주변에서 그녀를 여러 면에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극의 기운은 점점 더해져서 블란치는 결국 스트링랜드와의 갈등, 싸움, 그런 다툼 후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가 자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다음에 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블란치는 스트링랜드가 때로 열정을 보여주는 순간도 있지만 대긴 무관심한 사람인 걸 알고 그만 낙담하고 말았을 것임에 틀림없으며 그가 열정을 보이는 순간에도 자기는 한 인간이 아니라 쾌락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저런 애처로운 기교를 부려 그를 자기에게 붙잡아두려고 애썼다. 안락한 생활로 그를 사로잡으려 안간힘을 쓰면서도
그에게는 안락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했다. 그녀도 똑똑한 여자인지라 자기가 애써 만든 사슬이 오직 그의 파괴 본능만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감정이 어찌 이성대로만 되랴. 그녀는 파국에 이르는 길인 줄 빤히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틀림없이 그녀는 아주 불행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은 덕후의 이런 삶을 어떻게 보시나요? 어리석기만 한 걸까요? 저는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이 이런 파국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현실은 무참히 짓밟혔지만 그의 예술혼은 만족했는지도 모릅니다. 후에 그는 스트링랜드를 다시 만나 자신과 함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림을 같이 그리자고 제안할 정도로 예술혼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존심이 낮아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또한 나름 인정받는 화가였고 예술적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의 예술적 욕망을 더 채우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또 한 가지, 블란치라는 여성은 어떤가요? 저는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바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역시 남자는 어떤 방면에서든 능력이 있어야 여성을 얻는다. 물론 모든 여성이 블란치와 같지는 않겠죠. 그보다 좀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블란치는 자신이 어떤 격렬하게 사랑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남성보다는 로맨스, 그런 감성적인 자신이 빠져들 만한 어떤 강렬한 로맨스는 채워주지 못하더라도 자신을 위해주고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그런 덕후와 함께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와의 삶에서 더 현실적인 행복감을 누렸습니다. 저는 이런 그녀의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여성이 자신을 좋아해주고 자신의 말을 잘 따라주고 자신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응해주는 그런 아주 다정다감한 남자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 남자로부터 어떤 강렬한 이성적인 어떤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없다고 할지라도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이성적인 이야기일 뿐 감성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실적인 만족감보다 그저 자신의 파트너와 같이 있고 그 파트너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만족감이 커서 그 자체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성과 관련된 주제였기 때문에 소설의 한 장면을 더 소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스트링랜드와의 대화 중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몇 달 동안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일과 영영 인연을 끊었다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를 만끽하면서 마침내 내 영혼이 내 것이 되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 사이를 걷는 기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것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그동안 내내 진흙구덩이를 걷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그 진흙구덩이에서 뒹굴고 싶은 욕망이입니다. 그러다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죠. 저속하고 천하고 상스럽고 음탕스럽기가 소름 끼칠 것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여자 말입니다. 그래서 야수처럼 그녀를 덮칩니다. 그러고는 욕정으로 눈이 멀 때까지 그것에 취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일이 끝나면 말할 수 없이 순수해진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나 영혼만 남은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마치 감촉할 수 있는 물건처럼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산들바람이며 실록의 나무들, 오색 영롱한 강물과도 내밀하게 마음을 통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신이 된 기분이랄까요? 그런 기분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두 개의 작가명으로 프랑스의 소설계를 뒤집은 작가 로맹 가리의 파란만장한 삶을 담은 새벽의 약속이라는 작품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